네, 스칼라 프로그래밍 기초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스칼라 공부하면서 지금 제가 직접 공부하면서 튜토리얼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바로 즉흥적으로 영상 찍어서 남기고 있어요. 스칼라 흥미로운 프로그래밍 언어인데요. 공부하려고 하다가도 실제로 쓸 일이 없어서 좀 관심이 식어 있었는데 마침 저희 회사에서 제 업무에 쓸 수 있게 되는 바람에 최근 또 재미를 붙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여섯 번째 튜플이고요. 튜플이라고도 얘기하고 터플이라고 얘기하는데 발음이 어떤 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튜플 맥은 어떻게 읽나 한번 볼까요? 발음, 음성, 터플, 터플이라고 하네요. 한국식 발음으로는. 하여튼 스칼라에서 터플은 어떤 값인데 걔 어떤 값이냐면 contains 뭘 담고 있어요. A fixed number of elements. 그래서 엘리먼트 몇 개 정해진 개수의 요소를 담고 있는 값이에요. 그리고 각각의 요소들은 구별된 타입이 있어야 돼요. 지정된 타입이 있어야 돼요. distinct, 고유한 distinct? 구별되는 타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터플은 immutable해요. 변이되지 않아요. 한번 만들면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 안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튜플은 언제 유용하냐면 메소드에서 여러 개의 값을 한꺼번에 리턴할 때 유용합니다. A tuple with two elements can be created as follows. 그래서 두 개의 요소가 들어있는 튜플은 아래와 같이 만들어요. 벨로 어떤 아이덴티파이어를 주면서 값을 만드는 건 똑같고요. 근데 뒤에 오는 게 괄호를 열고 슈가랑 25를 줬어요. 이렇게 되면 첫 번째 요소가 스트링이고 두 번째 요소가 인트형인 터플을 만들면서 그거를 ingredient,라는 지시자의 이름에 밸류에 값을 넣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스트링 엘리먼트랑 인트 엘리먼트를 담고 있는 튜플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인그리디언트는 발음 어렵습니다. 이 가로 열고 스트링 가로 컴마 인트 닫고 그래서 이런 튜플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자동으로 만들게 되는 거고요. 이게 타입 출원했다는 거죠. 여기에 타입 출원 타입기는 콜론하고 타입을 주지 않아도 여기에 이미 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타입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타입을 통해서 이 인그리디언트가 이런 터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얘는 사실상 tuple2의 string int를 줄여 붙인 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정식적으로 이게 내부적으로 이런 게 돼 있는데 문법적으로 이걸 줄여 쓰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튜플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칼라는 아래와 같은 클래스들을 써요. tuple2, tuple3 순서대로 있나 봐요. tuple 22까지 있는 것 같아요. 23부터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였죠? 사실 튜플을 그렇게 많이 쓰는 건 말이 안 되니까 22까지면 충분한 것 같긴 하지만 궁금하긴 하네요. 23부터는 어떻게 할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니까 이렇게 돼 있겠죠. 어쨌건 각각의 클래스는 그 그 타입만큼의 요소들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2는 2개, 3는 3개, 22는 22개까지 가질 수 있다. 이런 게 되겠죠. 지금 이렇게 스트링하고 인트 받았을 땐 2개니까 터플 2가 될 겁니다. 엘리먼트를 참조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 튜플의 엘리먼트를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은 그거의 위치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요소들은 언더바 1, 언더바 2 같이 차례대로 이름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인그리디언트에 1 하면 앞에 있는 스트링 나오는 거고요. 인그리디언트에 언더바 2 하면은 뒤에 있는 인트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튜플에다 대고 터플에다 대고 패턴 매칭을 할 수 있나 봐요. 그래서 터플은 패턴 매칭으로 쪼개질 수 있다. 추출해서 가져올 수 있다. 분리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ingredient라는 터플이 있고 걔는 각각 스트링이랑 인트가 들어있는데 value라는 걸 선언하는데 이번에 가로로 이렇게 묶었어요. name하고 quantity 하면은 name은 앞에 있는 스트링이 뽑아져 나오고 quantity는 25가 뽑아져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나요? 이거 흥미롭네요. 이게 패턴 매칭이라고 해놨는데 예를 들면 다른 언어의 디스트럭처링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요소들을 쪼개서 변수에 각각 나눠 담는 방식. 이렇게 튜플 선언하는 부분과 동일하게 가로로 해서 하나 둘 해놓고 아이덴티파이어를 줬다는 점이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일반 언어의 디스트럭처링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name은 추론돼서 string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ingredient의 첫 번째 타입이 이 투플의 첫 번째 요소의 타입이 string이니까 얘가 자동으로 string으로 추론된 거고요. quantity는 마찬가지로 int로 받아지는 거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투플의 패턴 매칭 예를 또 보죠. 그래서 planet이라는 게 있고요. 얘는 리스트를 담고 있는데 뭘 담고 있어요? 터플들을 담고 있어요. 머큐리 57.9, 비너스 108.2, 얼스 104 어쩌고저쩌고 계속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터플이 들어있고요. 그 터플이 들어있는 리스트에 대해서 for each를 돌면서 패턴 매칭을 했네요.
패턴 매칭을 바로 이렇게 케이스문으로 때렸어요. for each에다가 중괄호 열고 케이스 else의 distance인 경우에는 print ln으로 또 string interpolation 나왔습니다. Our planet is distance kilometers from the sun. 해로부터의 거리, 킬로미터 거리를 여기다 해놓은 것 이게 좀 이상하죠? 해로부터 고작 57.9km일 리가 없잖아요. 밀리언 킬로미터나 뭐 이런 게 있겠죠? 사우전드라든가. 응? 57.9km면 서울하고 부산 거리도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뭘 풀리캐스트를 보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건 지구인 경우에만 이 문장을 찍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네요. 아무것도 없으면 무시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지금 패턴 매칭을 할 때 earth인 경우에는 distance라는 아이덴티파이어로 뭔가 바로 distance를 뽑아낼 수 있게 준비를 해놨어요. 나머지 mercury, venus에 대해서는 넘어가다가 earth를 만나면 이 distance의 바인딩에서 이 뒤에 블락을 실행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아무런 일을 안 하고 있고요. 얘를 그냥 바로 for comprehension으로 쓰게 되면 얘를 쓴다는 게 아니고 패턴 매칭을 더 for comprehension에서도 쓸 수 있나 봐요. for문에서도. for문이나 case문 아직 우리가 안 했죠. 안 했는데 미리 맛보기로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numpairs라는 리스트로 3개의 터플이 들어있는 걸 받아놨는데 이 터플은 25, 37, 20, 56이라는 A, B 두 개의 인트형이죠. 인트형을 담고 있는 터플이 나왔고요. 포문에서 numpairs에 대해서 하나씩 뭔가 뽑을 수 있는 이 표시인 것 같아요. 하나씩 뽑는데 뽑은 게 페어를 뽑은 게 아니고 가로를 열고 해서 이 터플을 분해해서 바로 뽑는 형태가 된 것 같아요. 이것도 디스트럭처링 형태죠. 패턴 매칭하고 약간 뭐 개념이 서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뽑아놓은 걸 두 개를 곱해서 화면에 찍겠다 한 줄씩. 그렇게 되면 2, 50, 37에 21, 마이너스 21, 20에 56. 오, 이거는 100, 2, 6, 12, 120인가요? 2, 6, 12? 120? 112? 얼마요? 1200, 저쩌고? 하여튼 그 값이 곱해진 게 나오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문이나 이런 케이스문에 패턴 매칭을 쓸 때 터플을 분해해내기 좋다라는 예제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터플이랑 케이스 클래스는 뭔가 여러분이 쓸 때 어느 걸 골라야 될지 터플이라는 것도 있고 케이스 클래스가 있는데 케이스 클래스 우리가 클래스 선언할 때 얘기 나왔었나요?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실제 이름이 들어가 있는 단순한 값들을 담고 있는 클래스죠. 단순하게 만들 수 있는 케이스 클래스와 투플을 언제 써야 할지 어려워하는데요. 케이스는 보통 이름이 있는 요소를 쓸 때 쓰고요. 이름이 보통 읽기 좋게 가독성을 높여주고 위와 같은 경우는 사실상 플래닛이란 케이스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름이랑 거리를 더블 형태로 담는 게 나아요. 터플보다. 그래서 뭐 언제가 좋은지 딱히 나오진 않았는데 대부분 케이스 클래스를 쓰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함수에서 하나의 값으로 즉흥적으로 리턴할 때는 터플이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름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될 때 간단하게 쓸 때는 터플을 쓰면 될 것 같고 좀 이름 붙여서 명시적으로 할 때는 케이스 클래스 쓰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터플도 굉장히 짧게 끝났고요. 내일 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김대현이었습니다.